수양대군과 계유정난. 권력은 비정한 속성을 가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린 조카가 왕위에 오르면 나이든 삼촌들이 그 자리를 노리며 왕권 쟁탈을 벌이는 일은 역사에서 비일비재합니다. 명나라에서는 태조 주원장이 어린 손자 검문제가 황제에 오르자 삼촌인 연왕 주체는 정난의 변을 일으켜 조카를 몰아내고 3대 영락제로 즉위하였습니다. 영락제는 검문제의 죽음을 확인하지 못하여 황관 정화에게 명하여 함대를 이끌고 동남아 일대를 정탐하는 대원정을 실시하였습니다. 고려시대에도 비슷한 사례가 존재합니다. 고려 숙종은 어린 조카 헌종을 몰아내고 왕위에 올랐습니다. 당시 인주 이씨 가문의 세력이 막강했는데 헌종의 어머니 사숙태우도 인주 이씨였고 또 다른 인주 이씨 이자의는 누이 원신공주를 선종에게 보내 헌종의 배다른 아우 원산후를 낳았습니다. 헌종이 병약했으므로 이자의와 숙종은 차기 왕권을 놓고 치열한 암투를 벌였습니다. 결국 1095년 숙종은 측근들을 동원하여 외척인 이자의를 베고 일당 17명을 처형하고 50여 명을 귀양 보내고 그들의 처자를 북방의 동서 양계로 노비로 보내버렸습니다. 인주 이씨는 훗날 인종의 장인이자 외할아버지인 이자겸 시절까지 잠시 세력이 위축되기도 하였습니다. 조선 5대 문종이 3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자 12세의 어린 세자는 나는 어려서 어찌할 줄 모르겠다며 허둥지둥했습니다. 문종은 세종의 죽음을 슬퍼하다 병이 들면서 왕이 된 지 2년 3개월 만에 사망하였고 어머니 현덕 왕후는 단종 출산 하루 만에 사망하여 어린 단종의 뒤를 지켜줄 왕실의 어른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의정부에서는 경혜공주와 단종의 양모 역할을 했던 세종의 후궁 혜빈 양씨를 시켜 세자를 경복궁으로 옮기도록 하였고 단종은 즉위 당일 바로 교서를 발표했는데 의정부에 모든 것을 맡긴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의정부 내에서는 좌의정 김종서의 위세가 가장 당당했습니다. 당시 황보이는 나약하고 김종서는 권세를 혼자 쥐고 제 마음대로 하고 우의정은 억눌린다는 말이 나돌았습니다. 단종 시절 의정부는 인사를 전적으로 주도하였고 황표 정사에서 드러나듯 임금의 결정도 실질적으로 김종서의 판단이었습니다. 세종 입장에서는 차남인 수양대군이 손자인 단종을 죽이고 아들 문종의 충신들인 집현전의 학사들을 학살하는 계유정난은 상상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버지 태종이 2번의 왕자의 난을 일으켜 신생국 조선에 피바람을 불러일으켰던 일은 이미 지나간 과거사로 여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종과 문종이 2년 간격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어머니 없는 단종의 운명은 풍전등화 같았습니다. 결정적으로 수양대군이 한명회라는 칠삭동이를 만난 것은 마치 이성계가 정도전을, 이방원이 하륜을, 유비가 제갈량을 만난 것과 같이 수많은 왕자 중 한 명에서 일국의 국왕으로의 변신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한명회는 계유정난 이후 개성 경덕궁 문지기에서 피바람을 몰고 다니면서 4번의 공신 책봉에서 유일하게 모두 1등 공신에 오르는 현실 최고의 부귀 영화를 누리다 죽고 나서는 관이 무덤에서 꺼내지고 시신이 토막나는 부관 참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1450년 세종과 태자인 문종이 모두 와병 중에 명나라 사신이 도착하였습니다. 신하들은 원칙을 강조하면서 9살의 세손이 명사신을 맞이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세종은 화를 내며 둘째 아들 수양을 시켜 영접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20여일 후 사신들이 떠나는 자리에서 명사신 예겸은 세자의 병을 의심하며 그간 한 번도 나타나지 않은 세자를 교만하다고 평했습니다. 수양은 형의 상태를 변호하며 그들의 의심을 풀어주었고 수양은 명사신들에게 신뢰할 만한 대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세종은 그 다음 달 막내 아들 영흥대군의 집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문종은 수양을 평가하며 진법에 있어서 제갈량인들 어찌 수양보다 나을까라는 극찬을 하였고 수양은 평소 사냥터에서 16발의 화살로 16마리의 사슴을 잡았으며 무예를 선보이는 강무장에서는 귀화 야인들에게
우리 땅에 계셨더라면 진실로 빠투가 되셨을 것입니다. 라는 찬탄을 받는 등 태조 이성계의 현신이라던 수양에게 이제 새로운 운명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문종은 재위기간 2년 동안 공공연하게 불교를 믿으며 유교 관료들에게 공격을 받던 동생 수양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수양은 세종 시절 동생인 5남 광평대군과 7남 평원대군에 이어 소원 왕후의 죽음으로 불교에 심취한 세종을 위해 궁궐 내 불당 건립에 주도적이었습니다. 수양은 문종 시절 불상, 불경, 사찰을 모두 불태워야 한다고 상소한 사헌부 관리들을 처벌할 것을 주장하여 유교 관료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목에 칼을 찬 승려를 마음대로 풀어주고 집으로 데려간 일로 대간들의 반발을 샀습니다. 대간들은 수양의 법을 무시하는 행태가 단순히 승려를 풀어준 행위보다 더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문종은 대명률에 근거하여 곤장 80대를 주장하는 대간들의 의견을 거부했지만 이후 수양에게 나타나는 월권의 조짐을 미리 잘라내야 한다는 대간들의 주장은 불과 2년 만에 옳았음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1453년 9월 29일 수양대군은 한명회 권람을 만나 거사 날짜를 잡았습니다. 10월 10일이었습니다. 3일 후인 10월 2일 수양은 권람에게서 거사 계획이 황보인과 김종서의 귀에 들어갔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수양은 저들이 비록 알더라도 회의하기를 3일, 경영하기를 3일, 약속하기를 3일로 하면 총 9일은 걸릴 것이다. 만일 10일의 기한만 어기지 않으면 이룰 수 있다. 혹시라도 입 밖에 내지 말고 더욱 조심하면서 다시는 와서 의논하지 말라. 10월 10일 당일에 수양은 무사들을 불러 간신 김종서와 안평대군 등이 역모를 꾸미고 있다며 대의를 위하여 죽기로 나서자면서 거사 계획을 말하자 대다수는 찬성했으나 3명은 마땅히 왕에게 먼저 아랜 후에 김종서를 죽여야 한다며 반대했습니다. 그때 한명회와 홍윤성은 앞장서서 길 옆에 집을 지으면 3년이 되어도 이루지 못하는 법이라며 모의가 이미 먼저 정해졌으니 지금 의논이 통일되지 않더라도 그만둘 수는 없다며 강행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부인 윤씨는 중문으로 나온 남편에게 갑옷을 입혔고 수양은 시종만을 데리고 홀로 말에 올랐습니다. 고려시대 계림공이 가장 먼저 이자희를 죽이고 왕위에 올랐듯이 수양은 최우선 목표로 지금의 서대문 적시자병원 건너편 농협 건물터에 위치한 김종서의 집을 찾았습니다. 문 앞에서 아들 김승규에게 김종서 보기를 청했습니다. 김종서는 여러 번 들어올 것을 말했지만 수양은 거절하면서 부탁할 일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수양은 김종서에게 자신의 3호 뿔이 떨어졌다고 빌려달라고 청한 다음 이어서 청을 드리는 편지가 있다며 시종에게 편지를 전하도록 하였습니다. 편지를 읽는 데 집중하는 사이 시종에게 눈짓하였고 휘두른 철퇴에 김종서는 쓰러졌습니다. 아들 김승규가 다가왔지만 양정이 나타나 칼을 뽑아 베었습니다. 사실 김종서는 부하들로 대비하며 경계시켰습니다. 수양이 도착했다는 말에 사람이 적으면 나아가 접하고 많으면 화살로 쏘라고 지시했었지만 말 한마리만 타고 찾아온 수양에게 불의의 일격을 당한 것이었습니다. 김종서를 제거하자마자 궁 밖에 단종이 머물던 시자소를 찾아가 단종을 만나 김종서 부자를 처단했음을 통고하고 관군 140명을 얻은 다음 왕명으로 대신들을 소환하고 미리 준비한 살생부에 적힌 대로 영의정, 황보인 등 중신들을 처형한 다음 자신은 영의정 겸 이조판서, 병조판서에 병마도통사로 병권도 장악했습니다. 아버지 세종은 살육당하는 사대부가 없는 나라를 만들고자 하였지만 아들 세조는 권력을 장악하기 위하여 수많은 관료들을 숙청하였습니다. 이후 조선의 왕위는 세조의 후손들이 이어나갔습니다. 계유정난 이후 세조의 최측근은 한명회, 정인지, 신숙주 3인이었지만 4대 정치적 격변에서 모두 1등 공신에 오른 것은 한명회가 유일하였습니다. 한명회는 계유정난에서 김종서, 황보인을 제거하여 정난 공신에 올랐고 사육신 사건을 처리하고 좌익 공신에 올랐습니다. 이어 예종 시절 남이의 옥사를 처리한 뒤 입대 공신에 올랐으며 예종에 이어 자신의 사위인 성종의 즉위에 가장 큰 역할을 하여
좌리 공신에 오르는 등 20년도 안 되는 사이에 4번 1등 공신에 오르는 핵심적인 인물이 된 것입니다.